새벽 5시 윤정이는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국을 끓이는 김이 피어오르며 천장에 누런 불빛이 흔들립니다. 남편 박성호는 신문을 집어들며 거실로 나옵니다. 국은 또 미역국이야? 맨날 똑같은 걸 먹으라고? 정희는 웃으며 당신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는 대답 대신 신문을 쩍 펼치며 말합니다. 이 나이 되면 여자는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야지. 머리도 옷도. 그 말에 정희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식탁 위엔 밥과 국,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지만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의 친구 2명이 들어왔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하우스메이드가 음식 솜씨는 좋아요. 손님들이 웃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로 반찬을 내놓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흘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젊을 땐 예뻤는데 사람은 관리가 중요하지. 순간 공기 중에 식초 냄새처럼 쌓은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퍼서 그의 앞에 놓습니다. 그릇이 살짝 미끄러지며 국물이 튀었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이 먹더니 손끝도 느려졌어? 도대체 뭘 잘한다고? 손님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그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금이 가득 깨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 그릇을 치우며 국물 냄새 속에서 울컥하는 숨을 삼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감정 잡지 말고 내일 청소 좀 제대로 해. 먼지가 쌓였더라. 그녀는 손에 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씨,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단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 피식 웃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당연한 걸. 그 짧은 대답이 마침표처럼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깨진 결혼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액자 유리 한쪽이 금이 가 있었고 그 속에 2사람은 낯설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빼서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손끝에 묻은 비누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고요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당신 밥은 이제 당신이 직접 차리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불을 껐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윤정이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이 그녀의 오랜 인내를 무너뜨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이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깨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에 뒤집힌 결혼사진이 보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에는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서늘한 공기를 뚫고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잠시 굳었지만 어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하우스메이드가 음식 솜씨는 좋아요. 그 한 문장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상담 직원은 놀란 듯 연세에 이혼을요? 라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홀가분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곧 발걸음이 멈춥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세상이 전보다 낯설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희는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법조차 서툽니다. 띵하는 소리가 나지 않자 뒤에 서 있던 젊은이가 불만스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작게 몸을 움츠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와 사람들, 그 모든 게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의 세계 안에만 살던 그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란 이렇게 외롭고 서툰 것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오자 낡은 벽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립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텔레비전 화면엔 난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곳에 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빈 식탁을 바라보다 문득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지만 뭐라도 해먹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의 젊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자유였을까? 밤이 되자 집안은 한층 더 쓸쓸해집니다. 휴대폰 화면 속엔 알림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눈을 감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비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정이는 친구 한미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잘했어, 언니. 이제 자유잖아. 밝게 웃는 미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나도 이제 홀가분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정리되지 않은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남편의 낡은 안경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미자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자유를 느껴야 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날 저녁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그녀는 TV를 켭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채널을 돌리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식탁 건너편 의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국물을 떠먹는 동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 내가 원하던 건 이런 조용함이었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엔 너무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미자를 만나러 나가는 길입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미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처럼 여행도 다니고 춤도 배우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미자의 웃음 뒤에 감춰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유의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시니어 영상동아리 신입회원 모집이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복지관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져 있었지만 하늘 끝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녀를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의 작은 강의실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정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시니어 영상 동아리 나를 기록하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사 이도연이 밝은 미소로 들어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은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웃고 떠들며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정희의 가슴은 점점 뛰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75이에요.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순간 강의실 안이 고요해집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볼까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추자 얼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렌즈 앞에 서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도연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세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카메라에 맞춥니다. 제 인생은 늘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제 그림자를 찾아보려 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 길,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마치 오래된 문을 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촬영 영상을 다시 재생합니다. 화면 속 자신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마다 지나온 세월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멈추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창밖엔 봄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듭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잠들어 있던 생기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주 강의 날짜를 손바닥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세계에 갇혀 살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희의 영상이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열어 댓글을 확인합니다. 우리 엄마 같아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눈물이 났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그날 복지관에서는 나를 기록하다 프로젝트의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스크린에는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던 모습이 비쳤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이제는 제 그림자를 찾아보려 해요. 영상 속 그녀의 마지막 대사가 끝나자 객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자리의 미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언니 멋지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젊은 강사 도연이 다가와 말합니다. 정희님 영상이 오늘 반응이 제일 좋아요.
온라인에서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제가 한 말이 사람들이 본다고요? 네,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모두 자기 얘기 같다고 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위로가 될 수 있네요.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다시 영상을 봅니다. 화면 속의 자신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 밖의 조용한 집이 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커튼을 걷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우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붙잡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스쳐갑니다. 함께했던 식탁, 싸웠던 밤, 남편의 차가운 말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뒤에는 여전히 익숙한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윤정희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불빛 아래 고요했고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뇌졸중 초기라 회복은 지켜봐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창문 너머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전 기억 속의 그와 달리 무력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내려놓습니다. 한 걸음조차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으로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왔어요? 이혼했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아빠가 엄마 이름을 찾았어요 라고 덧붙였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몸을 돌려 병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수많은 상처의 주인공, 그리고 여전히 낯선 그 사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병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입원실 복도 끝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고 복지관 사람들의 안부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서 정희님 요즘 안 오셔서 걱정돼요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그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워버립니다. 밤마다 병원 창문 불빛을 바라보며 그 안의 남편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자신을 원망할까 혹은 그리워할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녀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 들어가셔도 돼요. 정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 사이로 약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머리맡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입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나도 용서할게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윤정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공기가 맑고 햇살이 병원 복도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마주친 시선 사이에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성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그녀의 가슴은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감쌉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엔 오래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네요. 성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술이 다시 열렸고 겨우 들릴 정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세월의 상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보다 깊은 용서가 그 순간 서로의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권했습니다. 정희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머리맡을 쓰다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고요한 애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마지막 숨이 지나갔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선이 일직선으로 변해가자 정희는 손을 꼭 쥔 채 속삭입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장례식 후 정희는 홀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낡은 서류 봉투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평생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슬픔도 아닌 긴 시간 끝에 놓아줌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노을빛이 병실 창문을 물들이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사랑의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고 복지관 앞 화단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 대신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걸쳤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편지가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젠 나 혼자서도 잘 해낼게요. 영상 동아리 교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강사 도연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인사합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선다기보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편안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자유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도연이 카메라를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혜 선생님을 위한 영상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말씀하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렌즈를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뒤편에서 회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정희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어 가만히 접어넣습니다. 이제 과거는 짐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싸고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스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기록할 차례구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그녀의 뒷모습이 따뜻한 햇빛 속에 녹아듭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스스로 써내려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객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